셀프 세차 딱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하우스입니다. 오늘 비포장도로를 다녀왔더니 차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비도 조금 오는 바람에 이렇게 물얼룩도 보입니다. 차를 이런 상태로 방치해 놓으면 안됩니다. 이런 얼룩이 오래 남아있는 상태로 방치되면 오염물질이 차량 도장면 가장 겉에 있는 투명한 클리어 코트층을 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닦아도 얼룩 모양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차량을 깨끗하게 오래 보존하고 싶다면 오염물질이 많이 묻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세차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세차장, 자동세차장, 셀프 세차장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데요. 전문 손세차장에 차를 맡긴다면 깔끔하고 안전하게 세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비쌉니다. 자동세차장에 들어간다면 빠르고 쉽지만 세차 솔이 차량 도장면을 손상시키게 되죠. 저는 셀프 세차장을 추천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내가 내 차를 세차하니까 확실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세차 기술이 너무나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프 세차장에서 아무리 세차 초보자라도 쉽게 빠르게 확실하게 세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차 준비물은 차 몸을 씻기 위한 카샴푸, 카샴푸로 차를 닦을 때 필요한 워시미트, 그리고 이런 세차 버킷, 세차 후 물기를 제거하기 위한 드라잉 타월, 그리고 차량 도장면에 가볍게 코팅을 하기 위한 물왁스나 셀프 유리막 코팅제와 극세사 타월,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아주 완벽합니다. 일단 제가 자주 이용하는 셀프 세차장으로 함께 가시죠. 다 왔네요. 이제 세차 부스로 들어갑니다. 조명 아래서 살펴보니 차 꼴이 말이 아닙니다. 셀프 세차장에서는 이런 세차 카드를 사서 돈을 충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차를 시작해봅니다. 프리워시, 본세차 전 단계입니다. 우선 도장면에 묻은 굵은 오염물질을 씻어내기 위해 고압수로 씻기를 시작합니다. 설정된 시간이 다 되면 물이 끊기는데요. 시간이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천천히 꼼꼼히 분사하셔도 됩니다. 차량 윗부분부터 뿌리기 시작해서 점점 아래로 분사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오염물질을 씻어내려면 윗부분부터 시작해야겠죠? 다음으로는 보다 작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차량 전체적으로 폼건을 분사합니다. 폼건은 시간이 조금만 제공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손놀림으로 전체적으로 빈틈없이 분사합니다. 폼건 분사가 완료되면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차량에 묻어있는 작은 오염물질들이 폼과 함께 반응해서 흘러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세차 버킷을 가지고 가서 물을 채우겠습니다. 이제 카샴푸를 열어서 적당량을 넣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한 뚜껑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워시미트로 좀 휘저어봅니다. 거품이 생기죠? 이따 여기에다 고압수를 분사해서 거품을 더 만들 겁니다. 거품이 많아야 세차하기 편합니다. 지금 차를 보니까 폼건이 많이 흘러내렸네요. 다시 세차 카드를 찍고 세차 버킷에 고압수를 분사해서 거품을 많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제 차량에 고압수를 분사해서 폼을 다 씻어냅니다.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고압수를 차량 가까이에서 분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 씻어집니다.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고압수의 세척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다 씻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꽤나 깨끗해졌습니다. 아직까지 워시미트로 차를 닦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차에 오염물질이 많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워시미트로 닦게 되면 오염물질이 차량 표면에 마찰되면서 흠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리워시 단계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세차 버킷에 담긴 풍성한 거품 카샴푸액에 워시미트를 담그고 차량 닦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양털로 만든 워시미트를 쓰는데요. 세차 스펀지는 차량 도장면에 흠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최대한 부드러운 워시미트를 쓰는 게 좋습니다. 힘을 너무 가하지 않고 그냥 워시미트를 차량에 얹어서 움직이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고압수를 뿌려서 카샴푸액을 다 씻어줍니다. 다 씻어주고 바로 앞에 위치한 드라잉 존으로 이동합니다. 깨끗해졌네요. 만져보니 완전 매끈매끈합니다. 이 맛에 셀프 세차장을 옵니다. 이제 드라잉 타월로 물기를 제거합니다. 건조된 상태의 타월로 바로 차량 도장면을 닦으면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물기를 좀 머금게 하고 그 후에 물기 제거를 시작합니다. 타월로 빡빡 닦지 마세요. 흠집 생깁니다. 타월을 얹어서 물기를 흡수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물기 제거한 곳과 안 한 곳을 비교해 봅니다.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물기가 많이 제거되죠? 물기 제거가 끝나면 이제 왁스 코팅을 시작합니다. 왁스는 고체 형태도 있고 액체 형태도 있는데 초보자는 액체 형태가 훨씬 편하고 빠릅니다. 저는 일반 물왁스보다 좀 더 좋은 셀프 유리막 코팅제를 씁니다. 여기서 코팅을 해도 되는데요. 지금 겨울이라 너무 손이 시렵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하고 싶네요. 제가 일하는 매장으로 이동해서 어떻게 왁스 코팅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주말 밤에 오니 아무도 없이 썰렁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세차가 잘 되었네요. 깨끗합니다. 이제 물왁스 코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장면에 이렇게 몇 번 뿌리고 극세사 타월로 물왁스를 골고루 퍼지게 합니다. 닦아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퍼뜨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타월을 뒤집어서 사용하지 않은 면으로 싹 닦아내줍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참 쉽죠? 이렇게 세차할 때마다 코팅을 해주어야 도장면 보호가 되어서 새것의 느낌을 더 오랜 세월 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여드린 프리워시, 본세차, 코팅 과정까지 셀프 세차장 한 장소에서 하시면 대부분 40분 정도면 세차 과정이 전부 끝납니다. 여기까지 셀프 세차 초보 꿀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도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순식간에 셀프 세차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하우스입니다. 드디어 세차하기 좋은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차량을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세차하되 제대로 깔끔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 전쯤에 셀프 세차 초보 꿀팁이라는 영상을 통해 초보자분들이 셀프 세차장 내에서 간단하게 40분에서 50분 만에 셀프 세차와 코팅까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 계속 올려드릴 7개의 영상은 이제 셀프 세차 고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올려드릴 7개의 영상 내용을 그대로 잘 따라만 하시면 여러분은 어느새 고급 디테일링 샵에 차를 맡긴 것만큼의 세차 실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웬만한 디테일링 샵에 맡긴 것만큼 제대로 세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충 차 닦기만 하는 것보다 세차 시간은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셀프 세차장에 손님이 북적북적한 시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셀프 세차하는 과정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세차 과정 중에는 차량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닦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과 순서로 세차를 하면 차량에 장기스가 생깁니다. 이런 장기스가 오랜 시간 여러 번에 걸쳐서 누적되면 보기 흉해지고 원래의 번쩍이는 광발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셀프 세차의 핵심은 최대한 내 차량에 스크래치가 안 나게 하면서 최대한 신차처럼 깨끗한 실내외 상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차 과정은 꼭 지켜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과정을 초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 세차, 실내 코팅, 외장 세차, 외장 코팅. 외장 세차를 하기 전에 실내 세차를 먼저 해야 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외장 세차를 다 끝내놓고 세차장의 드라잉존이라는 공간으로 이동해서 실내 세차를 하게 되면 실내 세차하다 실수로 차량 외부에 먼지나 오염물질이 묻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차량 주행 중 엔진의 열로 인해 엔진 후드가 뜨거워져 있는 상태로 바로 외부 세차부터 시작하게 되면 세차하는 중에 카샴푸액이나 물이 후드 위에서 말라붙어 버리면서 예기치 못한 물얼룩 현상을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얼룩은 또 나중에 지우려면 고생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날씨가 더울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드라잉존이나 그늘진 공간에 차량을 세워놓고 실내 세차를 먼저 시작해서 실내 세차하는 동안 차량의 열기가 식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세차 과정을 보면 코팅 과정이 있는데요. 모든 세차 과정은 각 부위를 깨끗하게 씻어내거나 닦아낸 후에 반드시 코팅제를 발라줘야 실내 부품이 최대한 신차와 비슷한 상태로 오래 유지됩니다. 이 세차 과정을 좀 더 세분화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 세차를 먼저 한다고 했죠? 실내 세차하는 과정을 간단히 봅니다. 매트를 다 꺼내고 실내 바닥은 휴대용 진공청소기나 셀프 세차장의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여줍니다. 플라스틱이나 우레탄 등으로 된 실내 내장재들에 실내 세정제를 뿌려서 닦아줍니다. 실내 천장처럼 섬유로 된 부분도 실내 세정제를 쓰면 됩니다. 시트는 가죽 세정제를 뿌려서 닦아줍니다. 일반 세정제를 쓰면 시트 가죽 수명이 단축됩니다. 유리 내부는 썬팅 필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물만 뿌려서 닦아줍니다. 일반 매트는 셀프 세차장에 있는 매트 청소기에 넣어주면 되는데 코일 매트는 안됩니다. 코일 매트는 이따 외장 세차할 때 고압수로 간단히 세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내 세차가 끝났으니 실내 코팅을 해줍니다. 플라스틱이나 우레탄으로 된 실내 내장재에 실내 드레싱제를 발라줍니다. 시트는 가죽 코팅제를 발라줍니다. 이제 실내 세차와 코팅이 끝났으면 세차 부스로 차량을 이동해서 외장 세차를 합니다. 외장 세차는 프리워시와 본 세차라는 두 개 과정으로 나뉩니다. 프리워시 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흙먼지나 기름기 섞인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는데 차량의 물리적인 접촉 없이 오직 화학적 약품과 물만으로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무턱대고 워시미트를 갖다 대고 문지르면 차량에 가득 쌓인 오염물질들을 잡고 차량을 긁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도장면에 장기스가 엄청 생기겠죠. 그래서 프리워시라는 본세차 전 단계가 있습니다. 프리워시 단계에서는 먼저 고압수를 뿌려서 진흙이나 굵은 오염물질들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스노우폼을 차량 전체에 뿌려서 기름기 섞인 먼지들이나 도장면에 고착되어서 고압수로는 제거되지 않는 오염물질들을 제거해줍니다. 스노우폼의 강한 세정력이 이런 것들과 화학작용을 해서 녹여줍니다. 폼이 오염물질을 녹이면서 흐르는 동안에 휠 세정제로 휠을 닦아줍니다. 휠 세정제를 타이어에도 뿌려서 닦아줍니다. 이제 한꺼번에 고압수로 씻어내줍니다. 이제 본세차 단계입니다. 프리워시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는 오염물질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세차 버킷에 카샴푸액을 만들고 워시미트로 카샴푸액을 묻혀서 차량 외부를 닦아내줍니다. 워시미트로 한 판을 닦을 때마다 깨끗하게 헹궈서 이어서 닦아줍니다. 워시미트로 닦기 어려운 틈새는 부드러운 브러쉬로 닦아줍니다. 다 닦았으면 고압수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차량 도장면에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철분들을 제거합니다. 철분 제거제를 차량 전체에 뿌려서 보라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하고 조금 기다린 후에 고압수로 씻어내줍니다. 철분 제거는 6개월에 한 번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이제 외장 코팅을 하러 그늘진 드라잉존으로 이동합니다. 에어건과 드라잉 타월로 물기 제거를 합니다. 세차가 다 끝났는데도 도장면을 만져보면 오돌토돌한 느낌이 있거나 몇 군데 제거되지 않은 오염물질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힘을 줘서 닦아내면 차량에 장기스가 생깁니다. 일단 도장면에 타르 제거제를 뿌려서 극세사 타월로 닦아냅니다. 이렇게 해도 남아있는 얼룩들은 페인트 클렌저를 발라서 닦아냅니다. 타르 제거제나 페인트 클렌저는 물리적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오염물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힘을 주어서 닦아내면 안됩니다. 최종적으로 오염물질 제거가 끝났으면 코팅을 시작합니다. 도장면은 퀵 디테일러나 왁스 등으로 코팅합니다. 플라스틱 외장재는 플라스틱 전용 드레싱제로 코팅합니다. 휠과 타이어도 전용 코팅제로 코팅합니다. 유리는 유리 세정제로 닦아주고 유막 제거제로 기름기를 제거한 후에 발수 코팅제로 코팅합니다. 여기까지 셀프 세차의 모든 과정을 총망라해서 시간 순서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세차 과정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세차용품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셀프 세차할 때 필요한 모든 준비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하우스입니다. 1년 전쯤에 셀프 세차 초보 꿀팁이라는 영상을 통해 초보자분들이 셀프 세차장 내에서 간단하게 40분에서 50분 만에 셀프 세차와 코팅까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며칠 전 1편 영상을 시작으로 계속 올려드릴 7개의 영상은 이제 셀프 세차 고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계속 올려드릴 7편의 영상 내용을 그대로 잘 따라만 하시면 여러분은 어느새 고급 디테일링 샵에 차를 맡긴 것만큼의 세차 실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셀프 세차하는데 무슨 과정이 이렇게 복잡한가? 그냥 대충 셀프 세차장에 있는 폼 뿌리고 마대자루로 닦아주기만 해도 되지 않나? 차량 관리에 관심이 없고 도장면에 장기스나 스월마크가 생겨도 괜찮으시다면 그냥 셀프 세차장에 있는 폼을 뿌리고 대충 걸레로 닦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자동 세차장에 차를 넣어버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차하시면 얼마 못 가서 차량에 장기스도 엄청 많이 생기고 처음에 살아있던 번쩍번쩍한 광빨도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내 차를 정말 항상 신차 상태처럼 장기스 없이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최대한 깨끗하게 세차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 세차 과정을 그대로 따라해야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셀프 세차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준비물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셀프 세차의 전 과정을 순서대로 요약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각 세차 과정별로 어떤 세차용품들이 필요한지 낱낱이 짚어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 세차할 때 실내 먼지를 빨아들일 수 있는 휴대용 진공청소기가 필요합니다. 셀프 세차장 카드로 코인을 써서 사용할 수 있는 셀프 세차장 내 진공청소기도 있긴 한데요. 호스가 길게 늘어져 있는 형태라서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한번 사놓으면 오래 쓸 것이기 때문에 휴대용 진공청소기 하나 사두는 게 좋습니다. 실내 내장재 오염물질을 닦을 때 쓰는 실내 세정제가 필요합니다. 플라스틱이나 우레탄 내장재는 극세사 타월로 닦으면 되고 섬유로 된 천장 등의 부위는 브러쉬로 한번 문지르고 극세사 타월로 닦아야 합니다. 천연 가죽 시트나 가죽 내장재 오염물질을 닦을 때 쓰는 가죽 세정제가 필요합니다. 많이 더럽지 않을 때는 극세사 타월로 닦으면 되고 오염이 심할 때는 말털 재질로 된 부드러운 가죽 전용 브러쉬로 문질러서 더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유리 내부를 닦을 때 쓰는 유리 전용 극세사 타월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오염물질이 쌓이기 쉬운 도어 틈새나 컵홀더 틈새 등등의 부위는 다용도 타월 2장을 준비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실내 세차가 끝난 후 플라스틱이나 우레탄으로 된 내장재 부위는 실내 드레싱제로 코팅을 해줘야 합니다. 짧은 극세사 섬유로 된 어플리케이터로 코팅을 합니다. 가죽으로 된 부위는 가죽 컨디셔너로 코팅해야 합니다. 버핑 타월로 코팅을 합니다. 실내 세차와 코팅을 마친 후에 세차 부스로 이동해서 외장 세차를 합니다. 외장 세차 과정에서 프리워시 할 때를 봅니다. 기름기 섞인 먼지들, 벌레 사체 등을 제거하기 위해 1차적으로 뿌려주는 시트러스 워시가 필요합니다. 시트러스 워시를 뿌려준 후에 셀프 세차장에 구비된 스노우 폼을 차량 전체적으로 뿌려줍니다. 폼이 차량 위에서 흐르는 동안 휠과 타이어 세정을 합니다. 휠을 세정할 때 쓰는 휠 세정제가 필요합니다. 휠 세정제를 뿌리고 휠 전용 브러쉬로 꼼꼼하게 닦아줘야 합니다. 타이어 옆면에도 휠 세정제를 뿌리고 빳빳한 재질의 브러쉬로 강하게 닦아줍니다. 이제 고압수를 차량 전체적으로 뿌려서 도장면과 휠과 타이어를 한꺼번에 씻어내줍니다. 이렇게 프리워시를 한 후에 본 세차 과정을 봅니다. 세차 버킷에 물과 카샴푸를 섞어서 거품이 풍성한 카샴푸액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세차 버킷은 2개 필요합니다. 카샴푸 용액을 담아놓을 것 1통과 헹구는 물을 담아놓을 것 1통, 버킷 2개를 합체해서 쓰는 커넥터와 버킷 돌리가 있으면 편합니다. 카샴푸 용액이 담긴 통에 워시미트를 담궈서 차량 도장면을 닦아줍니다. 한 판넬 닦아준 후에는 워시미트에 묻은 오염물질을 씻어내기 위해 헹구는 물을 담아놓은 통에 워시미트를 담궈서 씻어내줍니다. 헹구는 물이 담긴 버킷 아래에는 그립가드를 하나 넣어놔야 합니다. 그립가드에 워시미트를 문질러서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떼어낼 수 있습니다. 대형 SUV 차량을 세차할 경우에는 세차 버킷 용량이 20리터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소형 차량이라면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워시미트는 털이 긴 양모 워시미트를 추천합니다.
털이 길면 카샴푸 용액을 충분히 잘 머금어서 미트질할 때 부드럽고 차량 도장면에 장기스도 잘 안 생깁니다. 스펀지 종류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도장면을 닦는 동안 스펀지에 계속 먼지가 쌓이고 박히면서 이 오염물질들을 가지고 도장면을 문지르는 것이 됩니다. 워시미트로 잘 닦이지 않는 틈새 부위들은 브러쉬에 카샴푸 용액을 묻혀서 닦아줍니다. 이제 고압수로 한꺼번에 다 씻어주고 아직 도장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철분들을 제거하기 위해 철분 제거제가 필요합니다. 철분 제거제를 뿌린 후에 다시 한번 고압수로 씻어줍니다. 이제 드라잉 존으로 이동해서 에어건과 드라잉 타월로 물기를 제거합니다. 드라잉 타월은 3장 정도 있어야 물기를 완전히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기 제거 후에 도장면을 만져보면 아직 오돌토돌하게 만져지는 이물질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도장면에 타르 제거제를 뿌려서 극세사 타월로 닦아내줍니다. 이렇게 해도 아직 남아있는 오염물질이나 워터스팟 자국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페인트 클렌저를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해 발라서 제거해줍니다. 약품으로 녹여 없애는 것이므로 힘을 주지 않고 발라만 주고 극세사 타월로 닦아냅니다. 페인트 클렌저는 연마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연마제 들어있는 것은 잘못 쓰면 도장면이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제 도장면 코팅을 시작합니다. 퀵 디테일러를 뿌리고 버핑 타월로 넓게 펴 발라준 후에 즉시 깨끗한 면으로 닦아내줍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외장재 부위도 코팅을 해줍니다. 타이어 드레싱젤을 쓰시면 됩니다. 타이어 드레싱 어플리케이터에 드레싱젤을 뿌려서 플라스틱 외장재 부위를 코팅해줍니다.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드레싱 어플리케이터로 코팅을 해줍니다. 휠도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해서 휠 코팅제로 코팅해줍니다. 휠 코팅제를 다 발라준 후에 설명서 시간대로 기다렸다가 버핑 타월로 닦아내줍니다. 이제 유리 코팅을 시작합니다. 유리 전용 타월에 유리 세정제를 뿌려서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닦아내도 유막이라는 기름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유막 제거제를 발라줍니다. 설명서 시간대로 기다렸다가 유리 전용 타월로 닦아내줍니다. 이제 비오는 날 시야 확보가 잘 될 수 있게 발수 코팅제를 발라줍니다. 유리 전용 어플리케이터에 발수 코팅제를 뿌려서 골고루 발라주고 유리 전용 타월로 닦아내줍니다. 마지막으로 세차용 장갑도 준비해 놓으세요. 세차할 때 쓰는 여러 화학약품들이 손에 묻으면 피부에 안 좋습니다. 여기까지 셀프 세차할 때 필요한 모든 준비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차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내용은 실내 세차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셀프 세차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셀프 세차 과정 중 실내 세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며칠 전 셀프 세차 1편과 2편 영상을 시작으로 계속 올려드릴 시리즈 영상들은 셀프 세차 고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계속 올려드릴 7편의 영상 내용을 그대로 잘 따라만 하시면 여러분은 어느새 고급 디테일링 샵에 차를 맡긴 것만큼의 세차 실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1편과 2편 영상을 보시면서 셀프 세차하려고 하는데 준비물이 너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은 제가 1년 전에 올려드린 셀프 세차 초보 꿀팁이라는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적은 준비물만 가지고도 셀프 세차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던 영상입니다. 셀프 세차를 제대로 완벽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셀프 세차 3편 영상과 이후의 영상들까지 꼭 정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셀프 세차장에 가기 위해 준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에 있는 짐을 전부 다 비워줍니다. 가서 실내 세차를 하려면 짐을 빼야 하는데 셀프 세차장에는 짐을 놓을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셀프 세차를 하기 위한 세차용품들을 싣고 셀프 세차장으로 이동합니다. 셀프 세차장에 도착하면 먼저 실내 세차부터 하라고 했었죠. 만약에 반대로 외장 세차를 다 끝내놓고 실내 세차를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실내 세차하다 실수로 차량 외부에 먼지나 오염물질이 묻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외장 세차를 다 끝내놓았는데 또 더럽혀져서 다시 세차를 해야 할 수도 있는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차량 주행 중 엔진의 열로 인해 엔진 후드가 뜨거워져 있는데 그 상태로 바로 외부 세차부터 시작하게 되면 세차하는 중에 카샴푸액이나 물이 말라붙어 버려서 예기치 못한 물얼룩 현상을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얼룩은 또 나중에 지우려면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세차를 먼저 시작해서 실내 세차하는 동안 차량의 열기가 식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셀프 세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드라잉존으로 갑니다. 드라잉존은 외장 세차가 끝난 후에 물기를 제거하고 차량 코팅을 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용 고객들의 차량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자리를 잡으면 좋습니다. 실내 세차하면서 혹시나 내가 다른 차량에게 먼지를 날리는 등의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옆 차량이 지금 외장 세차까지 끝내고 코팅 중인데 그 차량에게 먼지를 날리면 민폐가 되겠죠. 드라잉존에서 엔진 후드와 도어를 다 열어서 차량의 열기를 식히면서 실내 세차를 시작합니다. 매트를 전부 다 꺼내고 실내에 가득히 쌓인 먼지들을 청소해 주는데요. 진공 청소기로 이 먼지들을 청소하기 전에 셀프 세차장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에어건을 먼저 사용합니다. 에어건으로 시트 위에 있는 이물질들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시트 아래쪽이나 아주 좁은 틈새에 있어 청소기가 닿지 않는 곳의 먼지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어건을 쏠 때 혹시나 바로 옆에 다른 차량이 있으면 먼지 날림 피해를 주지 않게 아주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물질들이 다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게 되었으면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셀프 세차장에서 유료로 이용하는 진공청소기도 있긴 한데요. 호스가 길게 늘어져 있는 형태라서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휴대용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게 편합니다. 이물질과 먼지 제거가 끝났으면 이제 실내 세정을 시작합니다. 실내 세정제를 사용해서 내장재를 닦아줄 건데요. 플라스틱, 우레탄, 섬유 재질 등 다양한 부위의 실내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우레탄 내장재 부위에 실내 세정제를 뿌리고 극세사 타월로 닦아냅니다. 좁은 틈새 부위는 극세사 타월에 실내 세정제를 뿌리고 닦아주면 됩니다. 실내 천장이나 안전벨트 등 섬유로 된 부위는 실내 세정제를 뿌리고 브러쉬로 문질러준 다음에 극세사 타월로 닦아줍니다. 천장 부위는 오염이 쉽게 되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물질이 묻거나 더러워 보이는 부분만 닦아주면 됩니다. 실내 세차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따 외장 세차까지 해야 하니까 체력 안배가 필요합니다. 도어 스커프나 풋레스트, 페달 등의 발이 닿는 부위는 이따 실내 세차가 거의 끝난 마지막에 청소해 줄 겁니다. 실내 세차하는 동안 계속 신발로 더러워질 테니까요. 다 했으면 이제 가죽 청소할 차례입니다. 천연 가죽 시트나 가죽 내장재를 청소할 때는 가죽 세정제를 써야 합니다. 가죽 청소할 때 실내 세정제를 쓰면 천연 가죽의 수분과 유분이 다 날아가서 나중에 가죽이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한번 갈라짐이 발생하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가죽 시트에 가죽 세정제를 뿌리고 극세사 타월로 닦아줍니다. 시트가 많이 지저분할 때는 가죽 세정제를 뿌리고 부드러운 브러쉬로 문질러준 후에 극세사 타월로 닦아줍니다. 브러쉬를 사용하면 세정도 잘 되고 구석구석 틈새까지 닦기도 쉽습니다. 브러쉬는 말털 재질로 된 부드러운 가죽 전용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딱딱한 브러쉬를 사용하면 가죽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가죽 내장재를 청소할 때는 부위가 좁기 때문에 가죽 세정제를 분사하면 다른 곳에 튈 수가 있으므로 극세사 타월에 가죽 세정제를 뿌리고 닦아줍니다. 다 했으면 유리 내부를 청소합니다. 유리 내부는 썬팅 필름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세정제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정제를 잘못 쓰면 썬팅 필름이 손상됩니다.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유리 전용 타월로 닦아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내 바닥 부위 내장재들을 닦아줍니다. 승하차 할 때 계속 신발이 닿는 도어 스커프 부위나 하부 내장재는 다용도 타월에 실내 세정제를 뿌리고 닦아주시면 됩니다. 운전할 때 신발이 닿는 풋레스트와 브레이크 및 가속 페달 부위는 울퉁불퉁한 요철이 있으므로 실내 세정제를 뿌리고 브러쉬로 문질러준 후에 다용도 타월로 닦아줍니다. 다용도 타월로 도어를 열어야만 보이는 도어 틈새 부위까지 닦아줍니다. 아직 매트는 청소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일반적인 순정 매트는 가볍게 털어주고 셀프 세차장에 있는 매트 청소기에 넣으시면 청소 끝입니다. 매트를 털 때는 다른 고객 차량에게 먼지가 날리지 않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털고 오셔야 됩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코일 매트는 매트 청소기에 넣으시면 안됩니다. 너무 두꺼워서 매트 청소기가 고장납니다. 코일 매트는 코일 속에 낀 먼지는 사실상 거의 포기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강한 청소기로 빨아들여도 먼지가 코일 속에 깊이 껴서 나오지 않습니다. 코일 매트는 이따 외장 세차할 때 세차 부스 안에 가셔서 매트 먼지를 간단히 털고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실내 세정제를 골고루 뿌려준 후에 단단한 브러쉬로 문질러줍니다. 속 안에 낀 먼지는 포기하고 겉면만 세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외장 세차를 시작할 때
고압수로 매트에 묻은 실내 세정제를 싹 씻어내준 후에 차량에 고압수 뿌리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정을 끝마친 코일 매트는 셀프 세차장 구석에 가셔서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물이 빠지도록 걸어 놓습니다. 건조가 잘 안되는 편이라 모든 세차 과정이 끝나고 집에 가서도 한동안 널어 놓아야 할 겁니다. 이렇게 모든 실내 세정 과정이 끝났고 이제 코팅을 해줄 차례입니다. 며칠 전에 셀프 세차 요약 1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세차 과정은 각 부위를 깨끗하게 씻어내거나 닦아낸 후에 반드시 코팅제를 발라서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차량 부품이 최대한 신차와 비슷한 상태로 오래 유지됩니다. 실내 드레싱제를 뿌려서 실내 내장재 중에 플라스틱이나 우레탄으로 된 부위를 코팅해줍니다. 짧은 극세사 섬유로 된 어플리케이터로 코팅을 합니다. 이렇게 코팅을 해주면 색감도 더 진해지고 먼지가 표면에 고착되지 않아서 깨끗한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서 후일에 실내 세차할 때도 더 수월해집니다. 좁은 부위나 틈새에 있는 내장재는 실내 드레싱제를 직접 뿌리기보다는 어플리케이터에 뿌려서 코팅해줍니다.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은 코팅하시면 안됩니다. 코팅을 하면 표면이 미끄러워지는데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미끄러워지면 운전할 때 사고 위험이 크겠죠. 가죽으로 된 내장재와 시트는 가죽 컨디셔너로 코팅을 해야 합니다. 가죽은 수분과 유분이 날아가면 나중에 쉽게 갈라짐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피부에 로션을 바르듯이 보습을 해주는 것입니다. 짧은 극세사로 된 어플리케이터에 가죽 컨디셔너를 발라서 가죽 시트와 가죽 내장재 부위에 코팅해줍니다. 코팅 후 남는 잔여물은 버핑 타올로 닦아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가죽 코팅 후에 10시간 정도는 건드리지 말고 두는 게 좋습니다. 가죽 시트를 코팅하자마자 운전석 시트에 앉아버리면 안되겠죠. 그러므로 운전석 시트는 이따 외장 세차까지 모든 세차 과정이 다 끝난 후에 집 앞까지 와서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코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실내 세차하는 과정을 전부 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외장 세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외장 세차 과정 중에 제일 먼저 꼭 해줘야 하는 프리워시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셀프 세차를 제대로 완벽하게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셀프 세차 과정 중에 프리워시라는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셀프 세차 가이드 영상 제4편입니다. 셀프 세차의 핵심은 내 차에 최대한 스크래치가 안 나게 하면서 최대한 신차처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스크래치가 안 나게 하기 위해 프리워시라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차량 외부를 세차하는 과정은 프리워시와 본세차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프리워시라는 말은 본세차하기 전 단계라는 겁니다. 외부를 세차할 때 필연적으로 워시미트로 차를 문지르는 과정이 있는데요. 차량 도장면에 흙먼지, 오염물질들이 가득한 상태로 바로 문질러버리면 도장면에 스크래치가 아주 많이 생깁니다. 워시미트가 흙먼지들을 잡고 그대로 도장면에 긁어버리는 셈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워시라는 과정을 통해 도장면에 물리적인 접촉 없이 1차적으로 흙먼지나 기름기 섞인 오염물질들을 제거해주고 그 후에 워시미트로 문지르는 본세차 과정에 들어가야 스크래치가 안 생깁니다. 프리워시 할 때는 고압수와 세차 약품들만으로 물리적 접촉 없이 오직 화학작용만으로 씻어줍니다. 먼저 고압수를 뿌려서 진흙이나 굵은 오염물질들을 씻어냅니다. 고압수를 뿌릴 때 가까이에서 뿌리도록 신경 씁니다. 멀리서 뿌리게 되면 고압수의 분사력이 차량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해서 물로 오염물질들을 씻어 날려주지 못하고 물로 표면을 적시게만 됩니다. 최대한 가까이에서 분사해서 오염물질들을 날려버린다고 생각하시면서 뿌립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위쪽 루프에서 시작해서 점차 아래 방향으로 분사합니다. 타이어와 휠은 안쪽 부위까지 분사해줍니다. 고압수로 씻어낸 후에도 오염물질들이 꽤 남아있을 겁니다. 남아있는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 시트러스 워시를 차량 전체적으로 뿌려줍니다. 시트러스 워시가 기름기 섞인 먼지들과 벌레 사체 등을 녹여서 없애줍니다. 시트러스 워시를 뿌려준 후에 그 위에 스노우폼을 뿌려줍니다. 셀프 세차장에 구비된 스노우폼을 차량 전체적으로 덮어줍니다. 스노우폼은 세정력이 강해서 고압수로 제거되지 않는 고착 오염물질들을 녹여줄 수 있습니다. 셀프 세차장 스노우폼은 사용 가능 시간이 짧으니까 신속하게 뿌립니다. 우선 차량 앞에 서서
차량 앞부분과 입부분 루프까지 멀리서 뿌립니다. 그리고 측면을 뿌리고 나서 차량 뒤에 서서 차량 뒷부분과 루프까지 뿌립니다. 차량 주위를 신속하게 돌면서 빈틈이 없도록 골고루 뿌립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려진 폼이 차량 위에서 머무르는 동안 오염물질과 화학적 반응을 하게 됩니다. 스노우 폼이 차량 도장면에서 화학 반응을 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 이 상태로 한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어차피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휠과 타이어 세정을 해줍니다. 휠에 휠 세정제를 뿌리고 휠 전용 브러쉬로 꼼꼼하게 틈새까지 닦아줍니다. 타이어에도 휠 세정제를 뿌리면 됩니다. 휠 세정제를 뿌리고 타이어 측면을 빳빳하고 짧은 솔로 강하게 누르면서 닦아줍니다. 이렇게 하나 끝나면 다른 쪽으로 가서 똑같이 4개 바퀴를 세정합니다. 여름철 더운 날에는 차량에 덮여있는 폼이 빨리 말라붙어서 물얼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신속하게 휠과 타이어 세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고압수를 차량 전체적으로 뿌려서 도장면과 휠과 타이어를 한꺼번에 씻어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압수를 가까이에서 분사하시고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씻어내줍니다. 여기까지 프리워시 과정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런 프리워시 과정을 반드시 해주고 그 다음에 워시미트로 문질러야 도장면에 장기스가 안 생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리워시 직후에 본세차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차량을 끌고 어디 가서도 신차의 광빨 넘치는 모습을 뽐내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셀프 세차에 관한 확실한 지식과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하우스입니다. 오토하우스 유튜브 채널 하면 떠오르는 주된 컨텐츠가 뭘까요? 신차 옵션 설명이겠죠. 요즘 계속 셀프 세차 관련된 영상들만 올리다 보니 갑자기 채널 정체성이 바뀐 듯한 느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셀프 세차 관련된 영상을 아직 2개 더 올릴 계획인데요. 셀프 세차 설명 영상 시리즈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바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차 옵션 설명 영상 업로드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제 초여름이 되면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도 나오고 아이오닉 6, 그랜저 풀체인지,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레이 페이스리프트 등등 엄청난 신차들을 출시 예정이죠. 여러분이 이런 멋진 신차를 구매했을 때 차량의 컨디션을 최대한 오랫동안 신차 그 상태로 유지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멋진 여러분의 차량을 끌고 어디 가서도 신차의 광빨 넘치는 모습을 뽐내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셀프 세차에 관한 확실한 지식과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셀프 세차 과정 중에 본세차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셀프 세차 가이드 영상 제5편입니다. 차량 외부를 세차하는 과정은 프리워시와 본세차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며칠 전에 프리워시 단계를 알려드렸죠. 프리워시라는 과정을 통해 도장면에 물리적인 접촉이 없이 1차적으로 고압수와 스로우폼만으로 오염물질들을 제거해주고 그 후에 오늘 알려드릴 본세차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프리워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세차로 들어가서 워시미트로 문질러버리면 도장면에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프리워시만 해도 오염물질이 70%에서 80%는 제거가 되는데요. 프리워시에서 제거되지 않는 20-30%의 오염물질들을 워시미트로 물리적으로 문질러서 제거하는 과정이 본세차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세차 단계를 설명합니다. 먼저 세차 버킷에 물과 카샴푸를 섞어서 거품이 풍성한 카샴푸액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세차 버킷은 2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카샴푸액을 담아 놓을 것 1통과 맑은 물을 담아 놓을 것 1통. 카샴푸액이 담긴 통에 워시미트를 담가서 도장면을 닦아주고 맑은 물이 담긴 통에 중간중간 워시미트를 헹구어줄 용도입니다. 세차 버킷 2개를 합체해서 쓰는 커넥터와 버킷 돌리가 있으면 바퀴가 달려서 이동하기 편합니다. 버킷에는 그립가드를 하나씩 넣어줘야 합니다. 차량을 닦으면서 오염된 워시미트를 헹굴 때 버킷 속에 있는 그립가드에 워시미트를 문질러서 오염물질들을 떨어뜨려줄 용도입니다. 또한 그립가드가 있으면 버킷 속에 쌓이는 오염물질들이 그립가드 위로 떠오르지 못해서 버킷 아래에 쌓인 오염물질들이 워시미트에 달라붙을 염려가 없습니다. 카샴푸는 버킷에 얼마나 짜서 넣어야 할까요? 카샴푸 용액 설명서를 보면 희석 비율이 적혀 있기는 하지만 꼭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희석 비율보다 진하게 하면 더 좋습니다. 희석 비율보다 더 많이 넣으면 윤활력이 더 좋아져서 도장면 스크래치 예방에 좋은데요.
반대로 너무 조금만 넣으면 윤활력이 약해서 워시미트를 도장면에 문지를 때 뻑뻑한 느낌이 있습니다. 도장면에 장기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희석 비율에 딱 맞추면 거품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거품이 잘 나올 정도로 카샴푸액을 충분히 넣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셀프 세차장에 스노우폼을 뿌려서 워시미트로 닦아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스노우폼은 세정력이 좋지만 윤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노우폼을 뿌리고 워시미트로 닦으면 도장면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카샴푸를 사용해서 워시미트로 닦아야 합니다. 카샴푸 용액이 담긴 버킷에 워시미트를 담궈서 차량 도장면을 닦을 때 힘을 주어 누르지 않고 가볍게 닦아야 합니다. 워시미트에 카샴푸액이 흡수된 상태에서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워시미트 자체 무게만으로 도장면 위에 얹어서 손을 움직여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측면을 닦을 때는 살짝만 눌러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차량 한 판을 닦은 후에는 워시미트에 묻은 오염물질을 씻어내기 위해 헹구는 물을 담아놓은 버킷에 워시미트를 담궈서 씻어내줍니다. 버킷 아래에 있는 그립가드에 워시미트를 문질러서 오염물질을 확실히 떼어냅니다. 이렇게 헹군 후에 살짝 짜주고 카샴푸액에 담궈서 다시 차량을 닦아줍니다. 도장면, 유리, 플라스틱 등 차량의 모든 부위를 닦아줍니다. 가장 오염물질 많은 차량 아랫부분을 닦은 후에는 그 상태로 다시 도장면을 닦지 말고 반드시 헹구는 버킷에 워시미트를 씻어줍니다. 이렇게 워시미트로 닦는 것을 완료할지라도 세차 후에 도장면을 자세히 보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오염물질들을 워시미트로 세게 문질러서 어떻게 해서든 없애려 하면 도장면에 장기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착 오염물질들은 본세차 과정이 끝난 후에 페인트 클렌저나 타르 제거제를 사용해서 닦아줘야 합니다. 절대로 워시미트로 힘줘서 억지로 닦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워시미트로 잘 닦이지 않는 틈새 부위들은 브러쉬에 카샴푸 용액을 묻혀서 닦아줍니다. 틈새 오염물은 브러쉬를 써야만 제거할 수 있는데요. 오랜 기간 워시미트질만 하고 브러쉬질을 해주지 않으면 곳곳 틈새 부위에 이물질이 고착되어서 나중에는 닦으려 해도 잘 지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샴푸액에 브러쉬를 담궈서 틈새를 닦아주고 더러워지면 헹구는 물에 담궈서 물기를 털어준 후에 카샴푸액에 담궈서 브러쉬질 하기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워시미트질과 브러쉬질이 끝나면 고압수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당연히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아래 방향으로 고압수를 뿌립니다. 여기까지 하면 사실상 본세차 단계가 끝났고 이제 물기 제거를 하면 되는데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철분 제거까지 해주면 좋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브레이크 패드에서 철분가루가 조금씩 날려서 차량 도장면에 붙게 됩니다. 도로주행 시 공기 중에 날리는 철분가루들이 조금씩 도장면에 달라붙게 돼서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꽤 많은 양이 도장면에 고착됩니다. 이러한 철분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철분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철분이라는 게 차량에 아주 조금씩 쌓이기 때문에 좀 자주 제거해주면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여유있게 1년에 한 번만 제거해줘도 괜찮습니다. 현재 본세차 마지막 고압수까지 뿌려서 차량에 물이 흥건한 상태일 텐데요. 그냥 이 상태에서 철분 제거제를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차량 도장면에 전체적으로 뿌리고 4개의 휠에도 뿌려줍니다. 휠에는 브레이크 패드에서 나온 철분이 많이 묻기 때문에 휠 브러쉬로 문질러주면 더 좋습니다. 철분 제거제가 철분과 반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뿌린 후에 조금 기다립니다. 철분과 반응하면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기다린 후에 마지막 고압수로 싹 씻어주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본세차 과정 설명이 끝났습니다. 본세차 과정을 끝마친 후에 이제 셀프 세차장의 드라잉 존으로 이동해서 물기를 제거하고 코팅하는 과정을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 드라잉과 코팅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잘해줘야 진짜 신차 상태처럼 번쩍번쩍하게 광발을 뽐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셀프 세차 과정 중에 드라잉과 코팅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셀프 세차 가이드 영상 제6편입니다. 셀프 세차장의 세차 부스 안에서 세차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그늘진 드라잉 존으로 이동해서 물기를 제거하고 차량 외부를 코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세차 과정은 각 부위를 깨끗하게 씻어내거나 닦아낸 후에 반드시 코팅제를 발라서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차량 부품이 최대한 신차와 비슷한 상태로 오래 유지됩니다. 오늘은
차량 외부의 모든 부위를 코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세차가 끝나고 이 외장 코팅 단계를 잘 해줘야 진짜 신차 상태처럼 번쩍번쩍하게 광발을 뽐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혹한 기상 환경으로부터 차량 외부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세차 부스에서 세차가 다 끝나고 물기가 흥건한 상태로 드라잉 존으로 와서 물기 제거를 시작합니다. 셀프 세차장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에어건으로 각종 틈새들 부위 물기를 제거합니다. 틈새 부위 물기를 먼저 제거해주지 않으면 이따 코팅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물이 흘러나와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틈새 물기를 충분히 불어서 제거해준 후에 드라잉 타월을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물기를 제거합니다. 먼저 타월로 유리창 물기를 흡수해주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건조된 상태의 드라잉 타월은 표면이 조금 뻣뻣해서 도장면에 장기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리창의 물기를 흡수해서 부드러워진 드라잉 타월로 차량 윗부분에서 점차 아래 부분으로 내려가면서 물기를 닦아줍니다. 루프나 엔진 후드 등은 타월을 올려서 가볍게 두드려서 물기를 흡수한 후에 살살 닦아냅니다. 측면 부위는 약한 힘으로 눌러주면서 닦아줍니다. 이렇게 모든 세차 과정이 다 끝나고 물기 제거 후에 도장면을 만져보면 오돌토돌한 느낌이 있거나 몇 군데 제거되지 않은 오염물질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억지로 힘을 주어 닦아내면 차량에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이런 고착된 잔여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도장면에 타르 제거제를 뿌려서 극세사 타월로 닦아내줍니다. 타르라는 것은 주행할 때 아스팔트 표면에서 튀어오르는 오염물질인데요. 주행 시 필연적으로 도장면에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타르 제거제를 썼는데도 남아있는 오염물질이나 얼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주로 워터 스팟이라고 하는 물얼룩을 제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오래되지 않은 워터 스팟이라면 페인트 클렌저로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해서 오염물이 있는 도장면에 살살 펴발라서 오염물이 녹아 없어지게 해준 후에 극세사 타월로 닦아내주면 됩니다. 타르 제거제나 페인트 클렌저는 물리적으로 오염물질을 문질러서 닦아내는 것이 아니고 화학적으로 오염물질을 녹여서 지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게 힘을 주어 닦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과정이든 힘을 주게 되면 차량 도장면에 스크래치만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을 시공한 차량은 페인트 클렌저를 너무 많이 쓰면 안됩니다. 유리막 코팅이란 차량 도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전문 시공점에서 시공하는 지속기간이 긴 코팅제인데요. 페인트 클렌저는 유리막 코팅층까지 영향을 줍니다. 페인트 클렌저 한번 조금 썼다고 유리막 코팅층이 완전히 제거될 정도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쓰면 유리막 코팅층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남용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페인트 클렌저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프리워시 할 때 사용하라고 추천드렸던 시트러스 워시도 유리막 코팅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연마 성분이 있는 제품들, 기름 제거하는 탈지 성분이 있는 제품들, 페인트 클렌저, 시트러스 워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리막 코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너무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타르 제거제와 페인트 클렌저로 최종 오염물질 제거가 끝났으면 코팅을 시작합니다. 도장면은 퀵 디테일러나 왁스 등으로 코팅합니다. 코팅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퀵 디테일러가 코팅하기에 제일 간편합니다. 퀵 디테일러를 도장면에 뿌리고 버핑 타올로 넓게 펴 발라준 후에 즉시 깨끗한 면으로 뒤집어서 닦아내줍니다. 한 판넬씩 뿌리고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어디까지 발랐는지가 명확하고 빠지는 부위 없이 코팅할 수 있습니다. 퀵 디테일러는 너무나 많이 뿌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뿌린다 해도 도장면에 코팅층으로 입혀지는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뿌리고 남아서 겉도는 코팅제는 전부 다 버핑 타월로 닦아내줘야 합니다. 제대로 닦아내주지 않고 남겨두면 얼룩만 생기고 보기 흉해집니다. 엔진 후드는 4번 정도 뿌리고 도어는 2번 정도 뿌리면 적당한 양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쓰는 왁스 코팅도 설명합니다. 사용하기에 퀵 디테일러보다는 좀 더 힘들지만 지속기간이 더 긴 장점이 있습니다. 퀵 디테일러 코팅 효과는 2주 정도 지속이 되고 왁스는 4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터로 왁스를 묻혀서 도장면에 꼼꼼히 발라줍니다. 세게 누르면서 바르면 스크래치가 생기므로 살살 발라줍니다. 차량 도장면에 전체적으로 발라준 후에 왁스 사용 설명서에 나온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가장 먼저 바른 부위부터 순서대로 버핑 타월로 닦아내주면 됩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좀 더 빨리 닦아내줘야 하고 더운 날씨에는 설명서 시간보다 조금 더 기다린 후에 닦아줍니다. 왁스가 도장면 표면에서 딱딱하게 경화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더울 때는 경화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가 닦아내려고 하면 잘 안 닦아지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오래 기다려서 왁스가 잘 안 닦아진다면 그 위에 다시 왁스를 바르고 닦아주면 됩니다. 유리막 코팅을 한 차량도 이런 코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 유리막 코팅층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됩니다. 유리막 코팅은 지속성이나 보호 성능이 현존하는 모든 코팅제 중에 최고 수준이지만 유리막 코팅만 믿고 그대로 두면 원래의 수명보다 훨씬 빨리 소실되어 버립니다. 유리막 코팅을 한 차량 표면에는 퀵 디테일러나 왁스를 쓰기보다는 유리막 코팅 관리제나 셀프 유리막 코팅제를 쓰는 게 더 코팅이 잘 됩니다. 도장면 코팅이 끝나고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외장재도 코팅을 해줍니다. 플라스틱 외장재를 코팅해주지 않고 오랜 세월 방치해 놓으면 변색이 됩니다. 원래는 검정색이었던 외장재가 몇 년 후에 하얗게 뜨는 현상이 생깁니다. 타이어 코팅할 때 쓰는 타이어 드레싱제로 코팅하면 됩니다. 타이어 드레싱 어플리케이터에 드레싱제를 뿌려서 플라스틱 외장재 부위에 발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드레싱제로 코팅해줍니다. 타이어 측면 부위를 코팅해주는 겁니다. 타이어에 윤활하고 색감이 더 살아납니다. 휠은 휠 코팅제로 코팅해줍니다. 어플리케이터로 휠 코팅제를 골고루 발라준 후에 설명서 시간대로 기다렸다가 버핑 타올로 닦아내주면 됩니다. 휠을 잘 코팅해주면 나중에 휠이 더러워져도 다음번에 세차할 때 잘 씻겨집니다. 이제 유리 코팅을 시작합니다. 코팅을 하기 전에 유리 전용 타월에 유리 세정제를 뿌려서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닦아내도 유막이라는 기름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주행시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이 유리 표면에 붙으면서 유막이 생기는데요. 이런 유막이 있으면 비 올 때 와이퍼로 닦아도 물이 깨끗하게 닦이지 않고 잔사가 남습니다. 유막 제거제를 빈틈없이 발라줍니다. 세게 누르면서 문질러야 유막이 잘 제거됩니다. 유막 제거제를 바를 때 측면 가니쉬에 묻지 않게 조심합니다. 가니쉬에 묻은 상태로 방치하면 변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발라준 후에 유리 전용 타월로 닦아냅니다. 이제 비 오는 날 시야 확보가 잘 될 수 있게 발수 코팅제를 발라줍니다. 발수 코팅은 비 올 때 안전한 시야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발수 코팅을 하면 유리 표면에 묻은 물이 서로 뭉치고 모이는 현상이 생기면서 주행 시 바람에 의해 쉽게 날아갑니다. 발수 코팅이 되지 않은 유리 표면에서는 물기가 넓게 펴져 있는 상태로 남아있어서 비 올 때 시야에 방해가 됩니다. 유리 전용 어플리케이터에 발수 코팅제를 묻혀서 골고루 발라주고 사용 설명서 시간대로 기다렸다가 유리 전용 타월로 닦아내줍니다. 발수 코팅을 잘 해놓으면 다음번 세차할 때 유리 세정제나 유막 제거제를 안 써도 괜찮습니다. 발수 코팅층이 오염물질이 붙지 않게 보호해주기 때문에 가볍게 세차만 해도 오염물질들이 잘 제거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셀프 세차 6편 영상까지 해서 모든 세차 및 코팅 과정 설명이 끝났네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7편 영상입니다. 이렇게 세차 과정에서 사용한 세차용품들을 그대로 방치해놓거나 잘못 관리하면 다 버리고 못쓰게 되는데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차용품들을 어떻게 세척하고 어떻게 관리해줘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차가 다 끝나고 세차용품들을 이렇게 두면 나중에 다 버려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하우스입니다. 셀프 세차 가이드 영상 마지막 편입니다. 세차 과정에서 사용한 세차용품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잘못 관리하면 다 버리고 못쓰게 되는데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 세차용품별로 어떻게 세척하고 관리해줘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차 부스에서 사용한 세차버킷 씻기, 워시미트에 묻은 오염물질들을 씻어내면서 세차버킷 바닥에는 오염물질들이 쌓이게 되죠. 세차버킷을 깨끗이 씻어주지 않으면 오염물질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돼서 다음번 세차할 때 깨끗하지 않은 물에 워시미트를 담그게 됩니다. 세차 과정에서 도장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타월을 세탁하는 방법. 세차 과정에서 각종 타월을 쓰는데요. 타월은 손세탁해도 되고 귀찮으면 세탁기에 돌려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타월들은 쓰는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분해서 세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기 제거할 때 쓰는 드라잉 타월과 코팅할 때 쓰는 버핑 타월을 함께 세탁하면 버핑 타월에 묻어있는 코팅제가 드라잉 타월에 흡수돼서 드라잉 타월의 물기 제거 성능이 떨어집니다. 타월들을 세탁할 때 구분은 이렇게 합니다. 물기 제거할 때 쓰는 드라잉 타월, 실내 세차와 도장면 코팅할 때 쓰는 버핑 타월, 극세사 타월, 다용도 타월, 유리 세정 및 코팅할 때 쓰는 유리 전용 타월,
드라잉 타월은 단독 세탁합니다. 세탁기에 일반 세탁세제 넣고 돌리면 됩니다. 버핑 타월, 극세사 타월, 다용도 타월은 함께 모아서 세탁기에 일반 세탁세제로 돌립니다. 유리 전용 타월은 단독으로 세탁합니다. 다른 타월들과 섞어서 세탁하면 다른 타월에서 떨어져 나온 섬유가 유리 전용 타월에 묻어서 다음에 유리를 닦을 때 유리 표면에 섬유가 묻어서 지저분하게 됩니다. 모든 타월은 일반 세탁세제로 세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탁기 돌릴 때 섬유유연제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섬유유연제를 쓰면 타월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드라잉 타월의 물기 제거 성능이 떨어지고 버핑 타월도 성능이 저하됩니다. 타월들을 다 세탁기에 돌리려면 세탁기를 총 3번 돌려야 하는데요. 타월 조금 세탁하겠다고 여러 번 세탁기를 돌리는 게 싫다면 세차 버킷을 사용해서 손빨래 해도 됩니다. 세차 버킷에 물을 받아놓고 일반 세탁세제를 섞어서 타월을 몇 분 동안 담궈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으로 주물러주면서 손빨래 합니다. 다 빨고 꺼내서 그립가드 위에 올려놓고 깨끗한 물로 헹궈줍니다. 물기를 꽉 짜서 털어준 후에 건조대에 걸어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월을 각각 구분해서 빨아야 합니다. 워시미트와 브러쉬를 세탁하는 방법. 차량을 닦는 워시미트는 그립가드 위에 올려놓고 카샴푸액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깨끗한 물로 헹구면서 주물러줍니다. 다 씻은 후에 꽉 짜서 건조해줍니다. 물기를 비틀어서 짜면 양모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눌러서 물기를 짜야 합니다. 도장면 틈새나 휠을 세척할 때 사용한 브러쉬는 물로 세척 후에 털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물기가 잘 건조될 수 있게 거꾸로 매달아서 말려주시면 좋습니다. 어플리케이터를 세탁하는 방법. 코팅할 때 쓰는 각종 어플리케이터들은 세탁기에 넣지 말고 손빨래로 합니다. 세차 버킷에 일반 세탁세제를 넣고 주물러서 빨래합니다. 다 빨고 꺼내서 그립가드 위에 올려놓고 주물러주면서 깨끗한 물로 헹궈줍니다. 타이어 드레싱 어플리케이터는 몇 번만 쓰면 빨래가 잘 안 될 정도로 지저분해집니다. 나중에 너무 더러워지면 버리고 새 제품을 사는 게 속편합니다. 세차용품들을 보관하는 방법. 세차용품들을 보관하는 가방이 세팅되어 있으면 다음에 세차하러 갈 때 챙기기 편합니다. 어플리케이터들은 지퍼백에 넣어서 종류별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세차용품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세차할 때 쓰는 약품들은 온도에 민감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세차약품들을 바깥 창고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지 말고 따뜻한 집안에 보관해야 합니다. 추운 곳에 보관하면 세정제 종류들이 다 얼어서 용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성분이 섞인 세차약품들은 얼면서 기름 성분과 다른 성분이 분리되어 버립니다. 다시 섞으려고 흔들고 별짓을 다 해봐도 잘 안됩니다. 결국 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7편 영상까지 해서 셀프 세차에 관한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1편부터 7편까지 정주행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셀프 세차를 제대로 확실하게 하는 과정이라 다소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들다 생각하시면 그냥 비용을 더 투자해서 좋은 디테일링 샵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 멋진 차를 내가 직접 제대로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고 비용을 더 아끼고 싶으시다면 셀프 세차로 계속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차량의 컨디션을 최대한 오랫동안 신차와 같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광빨 넘치는 모습을 뽐내고 싶으시다면 지금까지 올려드린 7개 영상의 셀프 세차 순서와 방법을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